자, 사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모델링,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라인으로 된 모델링 파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라인, 막대사탕 같은 라인이나 아니면 확대를 살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투명한 관 같은 라인 있죠. 이런 라인들을 만들 때 쓰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건 주사위가 저번 시간에 했던 주사위고요. 자, 이렇게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타이틀 작업에도 쓰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쓰는 방식의 모델링 방식인데요, 생각보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모델링 소스가 필요하게 되냐면, 여기 펜툴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으로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각 소스들이 있죠. 여기 있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스타는 지우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뷰, 4개의 뷰 중에 어떤 뷰에서 할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프론트 뷰로 와서 펜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 이거는 살짝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저희가 작업 뷰 프리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냐? 아니죠.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자, 스윕 기능입니다. 자, 스윕 기능을 이렇게 켜보시면 이 상태에서 아래 있는 설정상에 보시면 스윕 오브젝트라고 해서 각 기능들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기능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리 숫자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작업을 하셔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색깔, 여기 위에 있는 녹색깔 임팩트들은 상위 개체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오브젝트들이 저희가 스플라인이든 각 큐브든 모델링 오브젝트들이 항상 아래에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윕 아래에 스플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스윕이라는 이 플러그인은 두 가지 오브젝트를 합쳐서 모델링 파일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오브젝트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먼저 스플라인 하나는 저희가 직접 펜툴을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펜툴에 보시면 각종 모양 툴이 있습니다. 모양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들 모양 툴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일단 클리크를 하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크를 가지고 오셔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리크를 가장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모델링 파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모델링 파일이 굉장히 지금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크게 나온 거를 저희가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원하는 크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클리크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클릭 오브젝트라고 해서 레디우스 부분 보시면 200cm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그 클리크를 만들었을 때 있던 원의 크기 있죠. 그 원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숫자를 약 10으로 한번 줄여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의 숫자를 10으로 탁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라인이 확실히 크기가 줄어들면서 정확한 저희가 점을 찍었던 대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실 때 가끔씩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 스플라인 소스를 먼저 올리고 클리크를 올렸을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고 약간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스윕이라는 임팩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라인을 끈 이 라인 형태대로 스플라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소스 있죠. 이 스플라인의 형태를 따라갈 원형의 소스, 그러니까 모양이죠. 모양 소스. 모양 소스를 가장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메인 소스, 스플라인, 즉 저희가 쓰는 스플라인 메인 소스를 두 번째에 넣어 주셔야 항상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항상 까먹지 않으셔야 저희가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까먹으시면 저희가 작업하는 데서 굉장히 오류가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아직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가랜더를 해서 보면 이렇게 꺾일 거예요. 선들이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봤더니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오브젝트가 살짝 찢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찢어지는 이유는 이 스플라인 선택을 해서 보면 이 점이 지금 선택된 부분이 있죠. 이 선택된 부분이 점이에요. 점이 선택된 부분인데, 이 점이 선택된 부분에 인해서 이 점이 선택 부분이 스윕을 잠깐 꺼봐서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델링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모델링 활성된 부분이 접혀버리는 거예요. 모델링 파일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저렇게 약간 겹치는 것처럼 돼서 오브젝트가 약간 찢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를 그대로 쓰셔도 솔직히 상관은 크게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트리얼을 생성을 해서 기본 매트리얼을 저희가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렌더링을 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찢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자, 그러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네온 사인 있죠. 네온 사인 느낌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자, 이런 부분이죠. 이런 꺾이는 부분이죠. 꺾이는 부분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이렇게 투명화된 오브젝트 매트리얼을 작업을 했을 때 그 찢어진 부분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통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직각이 된 부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환을 해요.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기 소프트 방식 있죠. 소프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짝 본들이. 그 상태에서 스윕을 걸어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랗게 변환을 하면서 전혀 오브젝트가 찢어진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방법은 요 라인은 유지를 하면서 동그랗게 바꿔주는 거예요. 즉 이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를 열고 쭉 내려보시면 챔퍼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챔퍼라는 기능은 한 개의 점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켜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즉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모양이 바뀌었죠. 마우스 모양이.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쫙 해보시면 이렇게 점을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체크를 탁 하시면 동그랗게 완전히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원하는 선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만 동그랗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라운딩을 주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오브젝트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 스윕 오브젝트에 있는 설정창 부분을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메뉴에 있는 서드비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면을 갈라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면을 제대로 갈랐는지 안 갈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가셔서 그라운드 쉐이딩 라인즈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라인을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숫자를 한 번씩 올려볼게요. 자, 올리면 그렇게 티가 잘 안 나는데 잘 티가 나지가 않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엔드 스케일이라는 부분인데, 엔드 스케일은 숫자를 처음에 100%일 경우에는 저희가 점을 맨 마지막에 찍었던 부분이 있죠. 요거 이렇게 점을 제가 스타트를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맨 마지막에 찍었던 부분이 크기가 완전히 바늘처럼 이렇게 작아지게 만들어줘요. 즉 엔드 끝부분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100으로 돌려오도록 할게요. 그럼 엔드 로테이션은 처음에 0도일 건데, 이 부분은 뭘 뜻하는 거냐면, 자, 숫자를 이렇게 잠깐 올렸죠. 잠깐 올린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요 엔드 부분의 로테이션이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숫자가 0일 때와 지금 엔드가 30도일 때랑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는 게 보이죠. 엔드, 즉 끝점의 로테이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회전하는 라인을 만들 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오브젝트가 좀 찢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돌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 그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일종의 라인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올리면 올릴수록 요 시작 부분이 점점 사라지는 형태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보통 타이틀 라인으로 된 타이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엔드 값을 0에서 0으로 해서 이렇게 슥 그려지는 형태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윕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윕 기능 하나만으로도 여러가지 장면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응용하는 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스윕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인잔을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와인잔은 여기 이제 메뉴에 보시면 LATHE라고 저는 라데라고 읽어요. 라데라고 읽는데, 이 라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와인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을 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